자, 최덕수 목사님. 음, 음소거 잘- 해제하시고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 안 들리십니까? 잘 들려요. 들립니다. 예, 저는 저희 58년 개띠고요. 음,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이제 태권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로에서 한 50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갖고 있는 것이 그 국제심판이어가지고 외국을 좀 많이 나갔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에는 태권도 보급을 위해서 외국을 많이 나갔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1순위로, 2순위는 이제 태권도를 겸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네팔은 제가 한 10년 가까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네팔어는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그때는 이제 태권도를 갖고 나갔기 때문에, 제가 나갈 때는 그 뭐 네팔 가면 거기에서 뭐 차량, 다음에 숙식, 다음에 저기 뭐야 통역하는 사람까지 다 붙어가지고 네팔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남았을 때, 아니면 뭐 그때 처음에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말이 그냥 인사가 그냥 남았을 때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나주게 깨우시더라고요. 깨우셔가지고 그때부터 신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 자신이 뭐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뭐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다 마치, 체육적으로 해서는 다 마치고 모든 것을 했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본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네팔을 갔다 온 지가 올해 네팔을 다녀왔어요. 다녀와서도 하나님의 그 이끌리심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와서 다음에 갈 때는, 저도 이제 다음이 12월 말일 아니면 3월 안에 저희 부부가 이제 완전히 한국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서 네팔을 지금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네팔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어느 곳이든지 태권도는 뭐 지금 한 10개국 가까이 태권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팔 쪽은 이제 애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네팔어를 이번 기회에 꼭 배워가지고 차를 타더라도 버스를 타더라도 버스에 어디 가는가, 그런 거는 알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돈 현금 계산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 그 기초적인 거, 그런 것이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무 저기 뭐야 강좌를 열어주신 우리 이종만 저기 뭐 목사님이시죠? 예, 예. 예,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여간 나이는 좀 많이 되지만 열심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네팔 간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게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네팔 가서 저는 이제 그 포카라에 주로 그 저기 뭐야 본부를 두고, 이번에는 네팔 지역도 7개 지역으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나누듯이 네팔도 7개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 7개 중에 5개 부분을 한번 다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황 그 교사님.
예? 간단히 하시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기- 하여간 열심히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임명숙 목사님. 아니, 사모님, 목사 아닙니다. 해독수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예, 예.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정민 목사님. 네.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2007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2019년에 추방을 맡고 이제 북인도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티베트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는 시킴 지역으로 갔는데, 시킴이라는 곳이 네팔과 부탄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계속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에 북인도로 옮겼는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이번에 처음 다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통하지만 그쪽 지역에는 네팔인이 거의 한 50% 정도 살고 있어요. 시킴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는 네팔어를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글자라기보다도 옛날에 할머니들이 말만 하고 알아듣고 말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아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네팔 공부방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야 목사님. 네, 목소리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김혜정 목사 프로 3사 목사님하고 같이 공동사역하고 있는데요. 그냥 좋은 친구 옆에 둬서 같이 네팔 사역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다녀왔는데 다음에 갈 때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소개했고, 네팔어 폰트 설치하는 것도 아마 지금 안 돼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팔어가 쓰이는 것은 전국적으로 쓰는데 70%밖에 이해를 못해요. 30%는 네팔을 모르는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카트만두에 어떤 애가 올랐는데 네팔말로 인사를 하니까 몰라요. 얘는 네팔말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 부족 사이에서 살고 있고, 그 부족 동네 전체가 네팔을 안 쓰고 자기 자띠 언어, 자기 부족 언어를 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나눠지는 것은, 네팔은 문화나 기후나 작물이 3개로 나눕니다. 이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트 옵션. 자, 이 위쪽 부분은 해발 1500m 이상. 빨간 거 담당할게요. 보이시죠? 네. 네, 1500m 이상이었고, 히말 지역이라고 합니다. 히말 하는 말은 흰 산이란 뜻인데, 여름에도 흰 산이어야지 히말이라고 불립니다. 여름에 눈이 녹았고 파란색이 보이면 히말이라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히말이라는 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다음 그다음 그러니까 작물도 거의 안 나요. 그다음 이 지역, 이 히말과 이 중간 지역은 빠알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비슷합니다. 물론 고도는 1000m 이상이었고 한라산 중턱 높이만큼 되니까는 숨이 우리가 오래 있으면 가쁩니다. 그래서 네팔 처음에 가시면은 카트만두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제일 밑에 지역으로 일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은 카트만두에 계속 사역해갖고, 그런데 뇌 산소가 저산소증 때문에 뇌가 다친 선교사님을 봤거든요. 네, 카트만두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최대 일주일 계시고 밑에서 저희 한 달씩 있었는데. 사역 정렬 때문에 계속 막 6개월 있다가 우리가 산소 적응이 6개월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를 하시도록 하고요. 불편하시더라도. 6개월 이상? 그다음 그 밑에 지역, 마지막 빨간색 밑에 지역은 떠라이 지역, 평야 지역입니다. 산도 잘 안 보이고요. 멀리 그
건네시 희말이란 멀리 희말이 보이기는 하는데 정말로 산이 안 보여요. 평양 어, 같다. 평양. 평야죠. 평야 지역인데 인도하고 가깝고요. 덥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제주도보다 훨씬 더 더워요. 겨울에도 이불만 덮고 자도 될 정도로 덥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지도의 그림은 자띠 부족들이 분포된 건데 거의 그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띠들이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는 머리 그러니까는 아이스 브레이킹 조금 딱딱한 분위기 하기 위해서 이걸 외울 필요도 숙제도 안 나오고 저는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것도 다음, 만들고. 네팔 언어가 보면 네팔 바사 왼쪽에 4%라고 했는데 오른쪽이 카바사. 네팔어가 아니고 카바사가 많은데 이게 왕족 언어인데요. 왕족 언어하고 네팔을 분리해 놔서 이렇게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그걸 합쳐가지고 네팔 사람들이 네팔어로 통할 수 있는 언어 퍼센트는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부 한국어를 쓰고 아무리 제주도 방언 심하다고 해도 우리가 가면 알아듣거든요. 근데 네팔어는 70%밖에 통하지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네팔은 번역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많이 타망 언어로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개 언어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1 언어 프라이머리 랭귀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 70%입니다. 그리고 이 70% 나머지 30%는 네팔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네팔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망이 3%라는데 타망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쪽 타망하고 저쪽 타망은 말이 안 통합니다. 제가 실제로 봤어요. 제가 묵는 방에 목사님 사모님이 타망인데 타망 목소리를 녹음해갖고 들려주니까 못 알아듣겠대요. 이게 타망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팔을 안다고 네팔을 전부 선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메이저 프라이머리 랭귀지를 배우고 나서 어떤 선교사는 네팔을 배우고 나서 또 부족언어를 또 배우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압니다. 숙제도 나가지 않고 과제도 나가지 않고 시험도 안 나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네팔어는 힌디어하고 유사하고요. 힌디어도 힌디 문화권에서는 전부 쓰입니다. 한 네팔어하고 힌디어는 90%가 유사하고 그러니까 액, 두익, 띵, 짤, 빤, 쳐 그러면 액, 두익, 또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네팔어 버전을 보면은 예수님 매를 때릴 때 액, 두, 띵 그렇게 두익 안 하고 두 그러거든요. 이게 그 정도 두익이나 두나 비슷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힌디 문화권은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네팔입니다. 네팔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도하고 전라도 말 틀리듯이 네팔 힌디하고 인도 힌디가 틀리고 인디는 북부 남부 다 틀립니다. 물론 남부는 전혀 타밀 랭귀지라고 전혀 다른 언어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도 힌디를 쓰면은 네팔을 쓰면은 적어도 파키스탄 인도 지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이게 이 글자가 보이죠? 이게 네팔어 알파벳인데요. 대버나거리 그렇게 써졌습니다. 대버나거리. 근데 이 대화 죄송한데요. 여기 네. 그 옵션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거 지워주세요. 이거요? 예, 이거요? 옆에 있는 거 이거. 옆에 있는 거. 이쪽으로 됐죠? 자, 근데 대화나 거리라고 하고 대바나 거리라고 하는데 두 번째 좀 그래픽 태블릿을 사가지고 봤나 봐. 이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 이 글자가 비읍하고 이응의 중간 글자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버하고 중간 글자니까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글자로 구성된
그 언어가 네팔어고 네팔어 알파벳을 대화나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모음이 세계 어디서나 아, 이, 우, 에, 오 5개인데요. 거기에다가 모음이 조금씩 붙어가 12개입니다. 복모음, 중모음까지 합쳐서 12개의 모음이고요. 자음은 36개입니다. 그리고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요.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글자를 쓸 때요. 그리고 글자를 다 썼을 때는 이게 위에 줄 쫙 끄는 거 있죠. 제일 마지막에 한 단어를 쓰고 나서 쫙 그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장을 다 쓰고 나서 단어 단위로 글을 쭉쭉 긋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그 네팔 사람들 그 보면 한 문장을 다 쓰고 나서 단어별로 쭉쭉 긋더라고요. 뭐 보시파. 근데 이것을 이제 더르서라고 하는데 여기 강의에서 그냥 빨랫줄이라고 하겠습니다. 빨랫줄. 그냥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빨랫줄이라고. 그래서 빨랫줄을 물론 이 빨랫줄을 안 그어도 네팔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그리고 편지 쓸 때는 그 빨랫줄을 안 긋고 그냥 이것만 써서 보내도 다 알더라고요. 급할 때는 이걸 안 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혹시 강의 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도 속도로 강의를 할 건데 속도가 빠릅니까? 어렵습니까? 잠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예수 제자교회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그럼 공유를 중지하고 잠깐만. 수업 끝나고 하시면 어떨까요? 맥이 끊기는데. 아, 네. 예. 네. 예수교회 자, 이제 예수 제자교회 목사님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마치 타임이 적절합니다. 네팔어를 쓸 때는 좌에서 우로 쓴다. 그다음 상에서 하로 쓴다. 그리고 문법은 한국어 어순하고 같다. 그리고 명사만 알아도 대충 말이 통한다. 조사는 대충 붙여도 된다. 이게 우리는 목적격 조사, 주격 조사가 있는데 거기는 대충 모르면은 대충 붙이면 됩니다. 저도 사실 모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알면은 자세히 말할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옆에 있는 글자를 써서 제가 한번 이걸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고 우리 라니 선교사님이 그 한번 쓰는 걸 시범을 보일 겁니다. 자, 이것은 어입니다. 다시 이 글자는 지금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나 저거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세요? 보이죠? 예. 그런데 이 어자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페러가 잘 안 바뀌네. 저기 라니 사모님 라니 사모님 같은데
네. 글자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잘 보이죠? 네네. 네. 잘 들리고. 자, 이게 보입니까?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글씨 쓰는 건 안 보여요. 이제는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네. 보입니다. 보이는데요. 보이는데 제 글자가 거꾸로 됐군요. 저기 비디오를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쓸게요. 지금 목사님이 글씨 쓰는 게 안 보인다고요. 저희는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네. 씁니다. 이게 어자입니다. 네,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강의가 불편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쓰여진 것을 그대로 보시고 이 공유 화면을 보시고 한 번씩 써보시고 네. 바라고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 그 나라의 언어는 대표 모음이 아입니다. 대표 모음이 아인데 네파라는 어예요. 그래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 디귿을 하기 귀찮으니까는 뭐라고 봅니까? 대표 모음 아를 붙여서 가나 다라마 바사 그렇게 하잖아요. 세종대왕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어를 붙입니다. 모음 자음 하나만 있어도 그 어를 붙여요. 자음이 예. 그러니까 대표 모음이 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런 모음이 없어도 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어란 글자는 예.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요. 라니 사모님이 비디오를 한번 시범을 보일 겁니다. 잠깐 30초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써보세요. 어만 써보세요. 어만 한 3번, 4번 써보세요. 참새다가 이렇게 내려오네. 봐봐. 이렇게. 저기요. 그거 왜 이게 글쎄서 속잖아. 여기. 그 2개 트신 분들은 볼륨을 줄여주세요. 하나를 아예 끄든지. 왜 이거 2개 덮어준 거 하나 덮어준 거. 나 하나 끄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라니 사모님 라니 사모님 비디오 보여주시고 한번 써보세요. 아, 예. 제가 글씨를 쓰는 거를 잠깐만요. 스케치북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빨랫줄은 제일 마지막에 긋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만 긋기가 한데 아만 5번 쓰고 나서 어만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 빨래줄은 어디 거야? 제가 처음 글자 이종만 알판 목사님, 제가 준비한 건 자음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넘어갈게요. 예. 자, 그러면은 다시 공유를 걸겠습니다. 이게 어인데
어를 쓰고 나서 옆에다 하나를 더 그으면은 아가 됩니다. 내가 잘못 아까 이걸 아라고 가르친 것 같은데 이게 어입니다. 대표 음가가 어입니다. 아고요. 이것은 이입니다. 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해도 이입니다. 하나는 단모음이고 하나는 장모음인데 우리 귀로는 장모음, 단모음이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음성학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은 다음 강의에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하는데 제가 들어도 이 사람들의 이 단모음 이하고 장모음 이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다가 한참 이제 여러분이 기저귀 뛰고 달리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이게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네팔 사람한테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도 꼬불똥꼬불똥하고 반드시 이것을 꼬아서 내야 됩니다. 꼬아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이까지 다 쓰셨으면은 우도 한번 써보세요. 우도 하나, 둘, 그다음 세 번째 빨랫줄을 더르사, 즉 빨랫줄 세 번째 긋습니다. 이 더르사를 긋는 것은 이 글자 하나일 때는 긋지만은 여러 글자를 쓸 때는 그 더르사는 맨 나중에 긋습니다. 다 쓰셨죠? 그 다음 이 장모음 우를 한번 써보시고 이 우는 꼬리가 여기에서 달려 있습니다. 이 앞에 우에다가 꼬리가 하나 달렸는데 우리 발음으로는 우로 들리지만은 저도 구분을 못하지만은 네팔 사람들은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입니다. 우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고수가 되면 이 음성이 구분이 갈 겁니다. 여기까지 다 쓰셨지요? 그 다음 애입니다. 애는 우리나라의 그 담음 애하고 똑같습니다. 그 우리 한국 사람도 아, 이가 짧게 발 때 아이를 빨리면 애, 그리고 이도 빨리면 애 그렇게 들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도 전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아이하고 어이에 실제로 그 기계로 이걸 분석을 해보면 소리가 틀려요. 어이 해서 이 빨리 하고 애하고 아이를 빨리 해서 애하고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그 옆에 이 아이는 이것도 애라는 발음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게 애입니다. 아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도 애입니다. 재밌는 것은 어라는 글자가 변형돼서 이 어라는 글자에다가 옆에다 하나를 더 끄면 아가 되고요. 이게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자꾸 글을 읽다 보면 그렇구나 눈에 들어오지 지금 외워서는 안 외워집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전부 40이 넘으셨기 때문에 안 외워지니까 애우려고 노력하거나 또 안 외워준다고 슬퍼나 괴로워하지 말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자 아에다가 이 네팔어는 반드시 이렇게 긋지 않고 이 동그라미를 해서 그어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해서 이렇게 그으면은 오가 됩니다. 빨래줄은 제일 나중에 긋습니다. 천천히 한 번씩 써보셔요.
쓰기 맞을 때. 네, 이게 O입니다. 이거 그다음- 이로죠. 이로. 아, 저기 무슨 질문이시죠? 그다음 그 옆에 이것은 아우라 그러는데 우리가 오우라 하기도 하고 아우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 중요하잖아. 이거 우리는 그냥 오우라고 읽어요. 오우라고 읽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는 아우라고 가르치네요. 근데 오우. 이것은 그냥 짧게 오 하고 이것은 오우. 아우. 그다음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은 아닌데 이게 리라는 겁니다. 리. 짧게 리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11개입니다. 분명히 12개라고 모음이라고 그랬는데 11개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12번째 모음이 릴이라는 제 발음이 틀립니다. 릴리 짧게 릴리라는 모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안 쓰더라고요. 거의 안 쓴다고 그래요. 네팔 사람도 몰라요. 물어봤어요. 5사람이 물어보니까 3사람이 몰라요. 릴이라는 모음이 있는데 안 쓰니까는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용비어천가 우리가 배울 필요 없잖아요. 선교사님들 이제 다 써보셨습니까? 내가 진도가 점점 빨라지죠? 아니 근데 여기 보면요. 네. 제 끝에서 두 번째도 오입니까? 아우. 예? 제 목소리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아우. 오우나 아우를 짧게 하고 오 발음을 내십시오. 아우. 오. 네. 네. 여기 이 글자에는 그냥 순수하게 오입니다. 오. 입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처음에 애기들 똥 닦을 때 똥구멍처럼 동그란 입으로 오를 시작해갖고 끝에도 오로 끝났는데 여기는 입술 모양이 변하는 오입니다. 아우. 아로 시작하고 우로 끝나는 아우. 그래서 오 발음이처럼 들리는데 목사님, 오하고 아우하고 다시 한번 순서도 좀 써주세요. 오. 그다음에 아우. 아우. 쓰는 거는 다시 한번 쓰는 거. 자세히 알려줘요. 안 돼. 천천히 쓰는 거좀 해주세요. 이것도 어렵네. 동그라미로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이. 위에서 뒤를 돌리는 거. 이거 봐라.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건가? 동그라미도 그런다고 했잖아. 여기서부터 밑에서 뒤로 이렇게 동그라미부터. 같이 봐. 동그라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어놓고 하나, 둘, 쭉.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뒤로 안 펴는다고 그냥 빨래줄 이렇게 펴는다고? 아, 헷갈려. 다 틀린 게 거짓말. 소리 다 들리고 피다보고 있어. 어느 분 컴퓨터 2개 키신 분 하울링이 나는데 제 건가? 숫자 위에다 쓰라고. 섞어져 들어보면. 저게 이것이 5자야. 지금 비디오가 잘 안 되니까 공유 화면에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글자 써달라고 그랬죠? 오, 아니, 처음부터 한 번씩 봤어. 오는 됐고, 아우. 아우요. 끝에서 두 번째. 이거요. 예. 이렇게 예. 하고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올라갔다 틀린 내려오고 답이다. 예. 그다음 아까지는 씁니다. 이게 아까입니다. 아에다가 예. 요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다음 두 번 마지막에 하고. 빨래줄 긋습니다. 예, 두 번 하죠, 두 번. 예, 예. 두 개, 구자를, 꼬리를 두 개 붙여야 한구만. 예, 꼬리를 위에다 두개 붙입니다. 아, 어때 틀리면. 확실히 보여요. 목사님 스피커 하나만 꺼주세요. 두 분이 각각 키셔가지고 아니, 너무 꺼내지 소리가 마. 심해요. 하나 하나 꺼주세요. 꺼내세요. 네네. 저희도 꺼내죠. 꼬리가 두 개잖아, 어이구가. 하나가 맞고. 껐는데. 그거는 꼬리가 하나고, 아우는 꼬리가 두 개. 음서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음서거요. 음서거. 네. 두 개 다 꺼버려. 알았어요. 그냥 쓰시면서 들으십시오. 저기 유재용 교수가 제가 총신 MDB 할 때 뭐 히브리 대학에서 그냥 목사만 하려면 10번 쓰고 그다음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려면 100번 쓰고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하려면 1000번 쓰라고 했는데 그게 그 농담이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쓰신 정도만 해도 진도를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외워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목매어서 꼭 안 외워진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다 써보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모음이 11개가 있다. 정식으로 12개인데 하나는 안 쓰니까는 12개인데 써봤다. 이제 목요일은 네팔 사람이 있으니까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음이 36개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이 나오는 게 꺼입니다. 꺼인데 이것은 그 네팔어는 모음이 안 써져서도 무조건 대표 모음을 어로 붙이기 때문에 모든 글자에다는 이것이 키읔 발음, 쌍기역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쌍기역 발음. 이게 쌍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자음이자 대표 자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표 모음을 붙이면 꺼가 됩니다. 꺼보다는 키읔에 조금 가까운 키읔 쪽으로 오는 발음. 꺼도 아니다. 커하고 꺼하고 중간 발음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그냥 네팔 사람한테 들어보시고 주변 네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고요. 라니 사모가 이걸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 이렇게 왔다가 가운데를 긋고 그 다음 이렇게 옵니다. 근데 저는 이 밥을 안 써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고 가운데 쭉 끄면 더 모양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친 대로 저는 습관이 안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 그 옆에는 이자 비싸게 쓴 다음에 네팔의 오자를 쓰는 식으로 구자를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빨래줄 제일 마지막에 긋습니다. 이것은 커입니다. 커. 자, 이 두 개 글자만 우리 라니 사모가 한번 준비한 게 있을 겁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비디오 좀 켜주세요. 비디오요? 비디오 켜졌는데. 커. 이렇게. 어떤 걸로 황순의 걸로 할 거예요? 라니 걸로 할 거예요? 비디오? 황순의 걸로 합니다.
그거를 그냥 쉽게 써버려. 전체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다 딱 쓰고 이렇게 딱 끝나. 오케이? 해보세요. 비디오를 켜주시고. 비디오가 꺼졌어요. 보입니까? 아니요, 비디오가 안 켜졌습니다. 이 컴퓨터가 잘 말을 안 네, 이제 들어요. 보입니다. 아니, 보여도 안 보였다 하는데요. 맥에서 이제 음수건 맥이 소발이 나오는 거야. 네, 보입니다. 이제 아니, 노트북이 안 되면 핸드폰으로 하세요. 핸드폰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준비한 건요,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러니까 글씨인데 저는 그림으로 인상이 상형 문자처럼 돼가지고 이 커 보이세요? 안 보여요. 배경화면을 제거하세요. 배경화면을 제거하세요. 네. 잠깐만요. 잘 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비디오를 켜고 가상 배경 선택해서 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선택하세요. 지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아니 난 황순애로 보여주세요. 예, 잘 보여요. 이 글자가 커예요. 보이세요? 꺼. 근데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준비를 했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이 글씨를 어떻게 외우냐면 내 팔을 거꾸로 온데 처음 시작하는 게 꼬다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시작하는 거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가운데 내려오고 빨래줄에 난지에 듣는 걸로 거꾸로 와서 이렇게 외우고요. 잠깐만요. 지금 그 라니 3호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라니 3호처럼 쓰는데요. 위에서 잠깐만요. 거를 보여주실래요? 먼저 기둥 왼쪽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기둥에 올라갔다가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반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 공유해 가지고 그릴게요.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가 틀렸다고. 우리 라니 3호가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잘못 쓴 거라고요. 가운데가 두 번. 저도 그렇게 쓰는데 잘못 쓰고 있는데 네팔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고 나서 왼쪽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오른쪽 반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예, 라니 3호가 잘못했어도 그런 방법으로 쓰면 이쁘게 써져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칙하고 수단은 그냥 자 라니 3호님 계속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바라거리 다음 두 번째가 커예요. 이 잠깐만요. 커는요. 안 보여요. 잠깐만요.
이 커. 아니 안 보여요. 화면 저기 배경화면을 제거해 주세요. 꺼라는 것은 네팔어 잘 보여요. 네팔어 처음 배울 때 껄끄러우니까 꺼라는 단어를 외웠다는 거죠. 그다음 이거는요. 코끼리를 상징하면 코에 제일 코끼리 처음 상징하는 게 코예요. 코. 그래서 코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커예요. 커. 코끼리 처음 할 때 커. 코끼리의 코. 코하고 눈하고 커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애우시라 그런 얘기예요. 네, 코끼리의 옆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기 그리고 이 반 동그라미하고 기둥은 붙여야 됩니다. 지금 라니 사모가 뗐는데 붙여야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다음 진행하세요. 거. 거 보이세요? 거. 이거는요. 거인데 코리아에 다리를 아니 코리아 아니라 사람이 다리가 2개 있어요. 왼발을 들고 오른발은 내리고. 그래서 이건 걸어 다닐 때 모습하고 비슷해서 거예요. 이렇게 애우시라는 거지. 제가 전에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걸어 다닐 때 거. 그다음에요. 이건가 봐요. 이 글씨는요. 이렇게 쓰는 글씨가 여러 개 있어요. 거도 있고 더도 있고 초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거로 시작하는 글씨 이거는 거예요. 삼자를 그러니까 거꾸로 삼자를 먼저 그리고 내리고 빨랫줄 긋는 게 거예요. 거. 똑같은 거인데 얘는 아까 걸어 다닐 때 거하고 다른 거예요. 뭐 가리는 뭡니까? 자동차? 뭐 이럴 때 이 거를 써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엉이에요. 엉. 글씨가 엉망이죠. 그래서 엉이에요. 그렇게 외우세요. 엉. 그 단어의 그 영어의 문자가 ng가 계산돼 붙는 발음 있잖아요. 그 받침 중에서 우리 이응 발음에 해당해요. 받침 중에서 이응. 이게 ng. 그 영어에 ng가 붙은 거. 한 번씩 네. 써보세요. 넘어가세요. 이거는요. 한국 발음으로 쩌예요. 쩌면은 이렇게 쩌라는 한국에서 뭘 찔 때 2개 이상 마늘도 2개 이상 있을 때 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2개 하고 이건 이제 나중에 빨랫줄을 긋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2개 하고 이렇게 저는 애웠어요. 뭘 찢는다. 그래서 쪄. 글씨가 뭐 찢는 것처럼 보이죠? 쪄. 제가 애운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저기 라니 버전에 밖에 없어요. 얘는 쩌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넘어가세요. 그다음 네. 지금 다 안 외워져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영화 보듯이 넘어가세요. 얘는 아까 거하고 비슷하죠? 네. 거하고 비슷한데 얘는 처예요. 얘는 처마 밑에 애들이 이거는 까꿀로 삼자는 네팔 말로 6이라는 뜻이에요. 6명의 애들이 있으니까 처마 밑에 있는 거에서 처예요. 이게 거꾸로 삼자가 네팔 말로 6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6. 6명의 애들이 있으니까 처마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얘는 뭐 같아요? 국자 같죠? 국자 같죠? 국자로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비슷하죠?
국자로 젓는다. 그래서 저로 기억하세요. 한 번 들어서 몰라요. 그냥. 그다음에 얘는 저자예요. 저. 쭌도 뭐 거짓말 할 때 막 이렇게 쭌도 할 때 이 저자를 써요.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보가 되는데 보에서 꼬리가 하나 나왔어요. 얘는 저예요. 저. 한 번씩 써보세요. 얘는요. 뭐 같아요? 손이 뭘 이렇게 짚는 것처럼 보이죠? 집에서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엄마. 근데 그 여예요. 여. 이해 가세요?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넘어가세요. 네. 얘는 터예요. 터. 동글방이를 그리다가 여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터로 기억하세요. 터. 얘는 동글방이를 온전히 그렸어요. 그런데 얘는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죠? 그래서 터. 아까도 터고 이것도 터. 동글뱅이가 터질 것 같아서 터. 그렇게 애우시라는 얘기죠. 얘는요. 더예요. 더. 근데 얘가 때에 따라서 발음이 네팔 사람 발음이 잘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일단 저희는 더로 외우세요. 더. 아까 여기다가 점 하나만 찝으면 엉망이라는 엉자인데 얘는 더예요. 그냥 더. 아까 이것도 나왔죠. 무슨데 이거? 아까 했잖아. 얘는 뭐 같아요? 다람쥐에 다람쥐 꼬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더예요. 나중에 이게 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더예요. 그게 이렇게 애울 때 이건 더예요. 다람쥐 꼬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더예요. 이건 더라고 애우세요. 두 가지 있거나 더가. 네팔 발음엔 너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첫 번째 너예요. 너. 이렇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외웠으면 좋겠나. 빨랫줄에 뭐가 동글뱅이 있는 거하고 이거 작대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너예요. 얘는 뭐처럼 보여요? 떠예요. 떠. 디귿처럼 디귿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종아리에 털럭이 났는데 이게 삐져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떠예요. 떠. 디귿이 엎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털럭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건 그는 아니겠다. 떠예요. 떠. 얘는요. 얘는 터예요. 터. 위에가 터졌죠? 얘는 빨랫줄을 그을 때 여 끝까지 다 그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를 터놔야 돼요. 그래서 터예요. 터. 아까 그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땡글뱅이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터질 것 같다는 터. 얘는 근데 위에가 터져서 터예요. 얘는 아까 다람쥐예요. 다람쥐인데 꼬리가 나온 다람쥐예요. 그래서 두 가지. 더예요. 더로 외우세요. 꼬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더. 예. 꼬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더예요. 얘도 더인데요. 터졌다고. 예. 얘는 된데 얘가 위에가 터졌죠. 예. 얘가 이렇게 막혀져 있으면요. 거가 되는 거예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있으면 이것도 더가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더로 외우세요. 더. 이게 터졌어요. 그래도 더로 외우세요. 더.
네팔어 발음엔 너가 두 개 있는데 이게 두 번째 너예요. 너. 아까 너희도 있었지? 너. 아까 아까 이렇게 너희도 너는 뭐냐면 네. 빨래줄에다 동글뱅이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린 거. 그게 또 저기 너, 있는 그것도 거, 너예요. 있어, 그리고. 한 번 해가지고 몰라요. 나중에 또 하면 돼요. 이거는요, 뻐예요, 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가는 아니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뻐이사. 뻐이사는 돈인데요. 그 돈에 시작하는 그 대바나거리 자음 처음이에요. 버처럼 생겼죠. 버 여기다 하나 그리면 버인데 이게 뻐예요. 뻐이사 할 때 뻐, 돈 할 때 뻐. 얘는요, 이게 없으면, 이게 꼬리가 없으면 뻐잖아요. 뻐인데 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퍼져 버렸어요. 그래서 퍼예요. 뻐에서 꼬리가 달리면 퍼예요. 얘는요, 뭐처럼 생겼어요? 말터. 얘는 벌레처럼 생겼어요. 벌레. 가운데 몸뚱아리고 여기에 벌레가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버예요. 버. 얘도 번데요. 얘도 번데 얘가 터졌어요. 얘는 빨랫줄을 끝까지 부으면 안 돼. 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버예요. 얘는 버. 얘하고 비슷한 얘가 있는데 여기는 각이 졌잖아요. 근데 여기를 둥그렇게 쓰면 이거는 터예요. 이거는 버. 여기 둥그렇게 쓰고 여기 터지면 터예요. 네팔 글자 이해하세요? 난 처음에 이런 것도 글씨인가 했어요. 네, 라니 사모님 수고 다 했어요? 아니 또 있어요. 지루하니까 빨리 하세요. 이건 뭐예요? 뭐? 이거 M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냥 뭐로 하세요? 뭐로 애우세요? 얘는요, 엄마가 가슴이 나왔어요.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가 터지면 터고 얘는 엄마의 가슴이라고 생각하고 여예요. 여. 예수할 때 이 여자로 시작해요. 얘는요, 아주 많이 쓰는 자음에 러. 얘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and. 얘는 삼자가 누워 있어요. 어떻게 삼자가 밑을 보고 있죠? 그래도 러예요. 러. 근데 그냥 러하고 러하고는 발음이 좀 틀려요. 이렇게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잠깐만요. 사모님. 네. 앞에 러 해보세요. 이 러는 지금 이 러는 그 영어의 R 발음의 러입니다. 설치금이라고 하죠. 설치금, 혀가 옆으로 갈라지면서 나는 러. 이게 R 발음이죠. 그다음 넘기세요. 이 러는 설전음입니다. L 발음에 해당합니다. light, L 발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은 같은 리을자면은 설치음하고 설전음이 글자에 제일 처음에 오느냐 받침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데 영어하고 네팔어는 설치음하고 설전음이 나중에 그 혀 위치는 내가 한번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건 설전음 L 발음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얘는요, 얘는 버예요. 워로도 쓰고 버로도 써요. 일례를 든다면 신자를 비슈앗이라고 해요. 근데 비시왓이 쓸 때는 그는 워로 써요. 그 중간에 워로. 그런데 어쩔 때는 버로 써요. 그러니까 얘는 글자가 두 개예요. 워도 되고 버도 돼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뭐가 닮았어요? 코리아의 서자하고 시읒하고 닮았죠? 그래서 이 시읒하고 닮은 글자는 무조건 서예요. S 발음이 나요. 서. 또 있어요. 얘는 벌레가 좀 크지요? 예, 얘는 벌레가 큰데 얘도 서예요. 서. 얘는 진짜로 서같이 생겼죠? 서. 우리나라 서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서예요. 얘는요, 할렐루야 할 때 시작할 때 허예요. 허. 이렇게 그리다가 땡글뱅이를 치는 거예요. 허. 좀 어려운 글씨인데요. 얘는요, 쳐요. 쳐. 칠 때 어떻게 칩니까? 주먹이 탁 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권도 하시는 분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착 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쳐예요. 그래서 쳐예요. 제가 만든 그 연상법이에요. 쳐. 얘는요, त्र예요. 뽀비 त्र어 할 때 त्र고요. त्र어예요. 글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자는 이렇게 하고 체크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이건 त्र어예요. त्र어. 얘는 뭐 같아요? M자, 영어 M자를요, 이렇게 돌려놓은 거를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견인데요. 네팔어로 지혜를 갸안이라고 그래요. 갸안. 그 글자 쓸 때 얘가 처음 들어가요. 갸안. 할 때 이거는 겨예요. 얘는 쓰리잖아요. 일본 말로 돈을 훔치는 걸 소매치기를 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글씨를 쓸 때 밖에서 와가지고 훔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쓰리라고 했어요. 쓰리는 소매치기인데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쓰리예요. 예, 이상 모음 자음 했어요. 끝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알파벳을 외워서 공부를 하면은요, 절대 그 언어를 못 배웁니다. 알파벳은 단어를 읽거나 쓰면서 배우는 거지, 알파벳만 죽도록 외우면은 그 단어를 못 배워요. 그래서 대바나거를 외워지지 않는다고 막 실망하고 자살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문장을 읽다 보면 그 단어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니까 한번 36개를 했는데 아주 지루해요. 이거 알파벳 배우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제가 금방 말했던 거를요,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잠깐만 몇 개만 대표적으로 써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응? 화면 보이시죠? 네. 네팔 사람들이 글자를 쓸 때 이 동그라미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뭐. 근데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버예요. 동그라미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차이고, 빨랫줄이 없어도 글자가 똑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뭐고 이건 버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건 어라고 그랬죠? 이건 어라고 그랬잖아요. 삼자. 네, 비디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아니, 저도 솔직히 제가 고백하건데요.
이 대바나거리 다 못 외워요. 저도 몰라요. 솔직히 모르면서 가르치니까는 아주 잘못한 거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게 여기 있네, 여기. 이 꼬리 여기. 더하고 터하고 더하고 더 이 발음이 우리가 내 귀로 듣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귀도 안 들리지만은 이게 못해요. 발음 못해요. 아까 말한 거 이게 여기 꼬리가 빨랫줄이 처음부터 붙어서 시작하면 안 돼요. 이 버는 빨랫줄이 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뭐는 빨랫줄이 처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큰 특징 중 하나는 이게 이 그림 잘못돼 이 처음에 동그라미가 시작하는 것은 뭐고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뭐다는 거죠. 아까 여기 말했죠. 이것은 러고 이것도 러인데 이것은 러. 그러니까 잘 안 들리죠. L 발음이라는 거죠. L 발음. 혀 끝이 이빨에 닿아서 나는 소리. 이것은 혀 끝이 이빨에 닿지 않고 나는 리을 소리. 예. 그리고 이것도 얘 세 개가 서인데요. 지금 제가 가르칠 수 없는 한계가 이 세 개 발음을 못합니다. 그게 목요일날 저녁에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면 짝퉁으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퍼고 뻐고 워고 워 발음도 나고 버 발음도 나요. 이것도 버거든요. 이거 구분도 목요일날 저녁에 하겠습니다.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이건 다 쓰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자 잠깐 이제 그 음성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영어 영문법에서는 사운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입 모양하고 혀의 위치하고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바람의 세기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국어를 할 때는 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바람의 강약이 조절이 되는데 한국어나 네팔어는 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소리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지 뭡니까? 혀의 위치하고 입의 모양만 가지고 하고요. 치간음, 치경음, 경구개음, 영구개음, 건설음, 양순음, 순치음, 원순음은 순자가 들어가면 넘어가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퍼, 파거든요. 이것은 장모음이 들어간 거고요. 이건 단모음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료로 보내드렸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그 모음이 릴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안 쓴다고 그래요. 이 릴리는. 리까지만 이 뿌리까지만 썼는데 뿌리까지만 쓰고 12번째 모음은 릴리인데 거의 안 쓴다고 그래요. 11개나 없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뻐죠. 여기도 점을 하면 폐가 됩니다. 그럼 뻐이. 이건 뻐이가 되고 뻐이. 이건 뽀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해봅시다. 양순음은 입술이 두 개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이걸 애우거나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저귀를 띄고 달려가실 때쯤 될 때 이제 발음을 구분해야 되는데 발음이 잘 안 나와요. 특히 네팔 사람이 소리를 내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분명히 정확하게 발음이 틀리다고 그래요. 몇 번을 고쳐도 안 돼요. 그때는 이
그 화면을 보세요. 이 화면을 보고 아, 내가 듣고 고칠 수 없는 발음을 이걸 보고 해야 돼요. 이뻐하고 이뻐를 들어서는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아무리 들어서 고치려고 안 돼. 아, 이것은 양순음, 이쪽 계통은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다. 이 소리는 이빨에다가 혀를 이빨에다 대고 하는 소리다. 그 다음 이빨을 아주 입천장에서 이 치경음, 구개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 종류는 이빨 뿌리, 이게 이빨을 대지 않고 이빨 뿌리 쪽에다가 혀를 대서 내는 소리다. 그 다음 이것은 이 경구개음은 혀를 더 위 천장에다 대야 돼요. 그 다음 이쪽은 혀를 어디다 대냐면은 혀를 아예 목구멍 가까이다 대야 되고, 이것은 혀를 공중에다 떼버리고 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은 사실 저도 못하니까 이론만 가르치고요. 네팔3대 목사님 발음 틀려요. 그리고 지가 발음한데 그 발음이 내가 안 나요. 아무리. 그때는 이걸 보고 소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 퍼하고 이 퍼가 어떻게 틀리냐. 이것은 무성음이에요. 퍼. 이건 유성음이에요. 퍼. 울리는 소리란 말. 그러니까는 유성음하고 무성음은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들리잖아요. 무성음, 유기음. 그러니까 그 차이로 잠깐만요. 여기서 뭔가 한개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양반하고 이 글씨를 다 익혀야지 뭔가 한개 모르고. 잠깐 우체부가 와가지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그 목요일에 한 번씩 발음을 해보고요. 목요일에 발음을 한 번씩 해보고, 저기 선교사님들 지금 이 강의량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제 이것을 다 한꺼번에 공부하면은 머리가 터져요. 저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고생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건 힘들고, 또 이 발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을 못해요. 근데 이 대바나거리를 외워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어 읽기를 하면서 대바나거리가 외워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역, 니은, 가나다를 다 배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글자를 읽다 보면 기역, 니은이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가 그러잖아요. 다시 조금 더. 양순음은 입술을 붙였다가 떼는 음이다. 치음은 혀가 여기 닿는 거다. 경국의 음은 여기다. 영국의 음은 여기다. 혀가 여기까지 돌아가진 않고요. 혀가 공중에 떨어져서 입천장 어디에도 붙이지 않고 나오는 성문음이 있는데 그걸 성문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네팔어에 딱 하나뿐입니다. 엉, 엉, 엉 발음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음은 하나뿐이고요. 이제 이게 네팔에 가서 제가 그 4주 하루 4주가 아니라 하루 1시간씩 일주일을 가르쳤더니 네팔 사람들이 한글을 읽더라고요. 물론 연음법칙이나 잠접병 같은 건 모르고 한자 한자를 다 읽더라고요.
그렇듯이 네팔어도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라니 사모님 보이세요? 보이세요? 화면 공유를 걸어 놓을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니 사모님 읽어보세요. 그 다음 여기요. 아니, 사모님 음소거하고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이건 이것도 이죠. 장모입니다. 이것도 우입니다. 이것은 리. 그다음 이건 에. 이것도 에인데 오우라고 하기도 하고 오우라고 하기도 하는데 내 귀로는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이건 꺼라고 합니다. 근데 꺼는 이 자음 하나만 있어도 대표 모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모음이 전혀 안 붙어도 꺼. 그러면은 이 아하고 이 꺼가 붙으면은 까.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거 모음 하나만 생겼을 때는요. 이걸 이를 이렇게 써요. 근데 자음으로 갈 때는 모양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긋고 이렇게 왼쪽에 붙습니다. 이것이 이예요. 여기는 또 뭐야? 즉, 이 꺼라는 글자를 빼놓고 나서 이게 이로 변해요. 이 이자가 자음하고 결합할 때는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 이제 어렵죠? 선교사님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네. 자, 이 이자는 이 다모음 이자는 이렇게 변한다. 장모음 이자는 오른쪽으로 변한다. 이것도 끼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예. 우자는요. 이런 모양으로 변해요. 우자는 이렇게 변하는 것은 이것은 우자예요. 그게 우리 한국어는 영어나 한국어는 모음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모음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팔은 자음하고 결합된 순간 모음이 변해요. 모음 독단적으로 있을 때 모양이 틀려요. 그러면은 이 우자는 이 부분만 떼가지고 우로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모음 우자는 이 부분만 변해서 밑으로 와서 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쌍기역의 우자니까 꾸. 그것도 쌍 꾸. 발음은 여기는 리. 을인데 끄리. 그 다음 이 애자는 머리 꼭대기 상수 꼭대기로 올라가고 깨가 됩니다. 이 어이는 점 2개로 변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이것은 꾸. 이게 오인데 이 오자가 이자 비슷하게 되는데 장모음 이자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가 붙지를 않습니다. 빨랫줄하고 붙지를 않아요. 붙지를 않고 떨어져 있을 때 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꼬우라고 하기도 하고 꼬우라고 하기도 하고 빨리 발음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모음을 읽을 때는 모음만 쭉 읽을 때는 이렇게 쭉 읽어지는데 자음하고 같이 결합할 때는 요것들이 다 모양이 변하고 이 모양은 이제 다른 자음은 변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끄 발음에 대한 모음을 전부 외우면 나머지 자음을 다 외우고 나서 이 모음이 이건 커인데 독립적으로 있을 때도 대표 모음 커를 받아서 커, 카, 키, 쿠.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면은 이게 카가 되죠. 이 커에다가 이 모음 어자는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냥 자음 하나만 있어도 어라고 써요. 어 발음이 나요. 근데 이 아란 발음을 쓸 때는 어란 발음에다 이 기둥 하나를 더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커에다가 기둥 하나를 더 세우면 아 발음이 되고 카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둥 하나는 아 발음이 나는 거예요. 기둥 하나가 더 있으면. 그다음 이것도 이 발음이니까 키가 되는 거고 이것도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거는데요. 혹시 강의 중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제가 재미없게 가르쳤다는 거고 그다음 그 어차피 선교사님들이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어휴 이거 언제 이거 그 자음하고 모음하고 다 이거 다 외우냐 복잡하다. 근데 이것을 외워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문장을 읽으면서 이 단어가 이제 익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 발음을 보정하고요. 다음 주부터 목요일 후반부부터서는 다음에 다시 그 단어를 읽으면서 하나하나를 그 글자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한 번씩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선사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할 테니까 한 번씩 읽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까, 꺼, 까, 까, 끼, 끼, 꾸, 우, 꾸, 끄리, 끼리, 깨, 꺼이, 꺼이, 꼬, 일곱, 꺼우.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네팔 선교사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 선교사님 여기 읽어보세요. 커라는 발음인데요. 커, 카, 키, 쿠, 그리, 케, 커이, 코, 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때 하나님이 뜨거운 폭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그다음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임명수 혼미하여 사모님. 스스로 죽이기를 구하여 이르되 잡음이 들립니다. 어느 분 좀 꺼주세요. 이거요? 저, 자, 지, 주, 주리, 조임, 조, 처, 차, 치, 추, 주리, 제이, 초. 그다음 저기 공정미 목사님 처, 차, 치, 추, 스리, 저희, 초, 처우. 그다음 예수 제자의
목사님. 내가 다를 거 저는 지금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예, 지금 보입니다. 따, 띠, 띠, 이, 두, 드리, 대, 의, 도, 더우. 예. 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장모음하고 단모음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들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저도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근데 네팔 사람한테 들어봐야겠죠. 그다음 몇 분 안 하실 분 몇 분 있죠? 잠깐만요. 여기 윤세영 목사님, 마야 목사님, 네. 또 해보세요. 떠, 따, 띠, 계속해. 네. 띠, 뚜, 뜨리, 떼, 떠이, 또, 떠우. 그다음 안 하신 분 누구죠? 똑같이 마야 목사님 하셨고, 제 전화번호로 하신 분이 지금 윤세영 목사님이시죠? 아니? 안 같은데. 나머지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는데요. 너무 많이 나가면은 힘드니까. 제가 비디오를 한번 이 글자들을 잠깐 써보겠습니다. 이게 우자입니다. 이게 쓴다는 게 우자인데, 그다음 이것도 우자입니다. 우. 야, 전혀 생각도 안 했어. 선교사님들, 저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잠깐만요. 잠깐 봅시다. 이제 글자를 볼 때 이게 여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이란 말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이것은 여자입니다. 여자고요. 이 글자는 허입니다. 이것은
너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봅시다. 이 여자에다가 이 우자라면은 유가 됩니다. 유. 그다음에 이는 허입니다. 유허. 이것은 반자음인데 반자음 나중에 배울 테니까요. 이건 니은 발음인데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똑같은데 이게 유허. 이것은 너자인데 아 발음이 있으니까 나가 됩니다. 자, 이 글자만 보면은 너라는 글자에다가 아라는 안 발음이 나옵니다. 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예. 잘 보입니다. 그래요? 네, 안 나오지? 잘 보입니다. 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래요. 안 나와 나는. 그러면 그쪽이 안 좋은가 봐요. 저희는 너무 잘 나와요. 예, 죄송합니다. 네. 계속 해주세요. 예, 예. 계속하세요, 그냥. 글자를 가나다라나 모음을 외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배우면서 외워지는 겁니다. 자, 이 글자는 어라는 글자입니다. 어에다가 이걸 붙이니까 아죠. 이것은 더라는 글자입니다. 더라는 글자에다가 이라는 글자니까 디가 됩니다. 이것은 뭐라는 글자입니다. 뭐라는 글자에다 또 아를 붙여서 마가 됩니다.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아, 디, 마. 그러면 아, 디 하면 죄송한데요. 예. 화면 공유가 안 돼요. 화면 공유가 안 돼요? 네네. 예.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다시 할게요. 추천 제거를 하고 오늘은 글씨까지 나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죠? 이제 전부 예, 예. 다시 할게요. 이 제가 이제까지 강의한 것은 이 자음하고 모음을 가르쳤는데요. 자음하고 모음은 공부할 때 안 외워진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글자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글자들이 이 모음하고 자음이 보여진다는 건데요. 이 글자는 유한나라는 글자, 유헌너, 유한나거든요. 근데 이 반자음은 빼놓고 나서도 이건 여자입니다. 여자일 때 이것은 우라는 글자이기 때문에 유, 허. 이것은 니은 발음 유헌. 이건 너라는 글자입니다. 너라는 글자예요. 너라는 글자인데 이 모음 하나 이게 그어졌기 때문에 나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럼 이건 이 아라는 글자, 이 모음이 하나가 변했죠. 그래서 유헌 너라는 글자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모음이 독단적으로 왔을 때는 자음이 없이 왔을 때 이게 이 부분만 어라는 글자인데 이 기둥 하나가 더 세워졌으니까 아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모음 하나만 세워졌을 때는 이것이 아라는 글자고요. 이 글자는 자음 더라는 글자입니다. 더라는 글자인데 모음이 이라는 글자가 이 단모음이 이렇게 왔죠. 그게 이라는 게 더에다가 이가 붙이면 디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것은 미음에 해당하는 뭐라는 글자인데 이 모음 아가 왔으니까 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어가 그어지고요. 이걸 세 글자를 다 섞어내서 빨랫줄 제일 나중에 긋는 건데 제가 강조하는 학습법은 이 단어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 알파벳이 외워지는 것이 알파벳을 따로 시간 내서 공부를 하면은 안 외워져요. 사실 우리가 글자가 복잡한 가운데서 단순한 글자가 외워지지 단순한 글자만 모아서는 안 외워진다는 거죠. 학습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다 써와라 가면은 그 지루해서 못 쓰니까 이것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은 워라는 글자입니다. 워라는 글자고 이것은 저라는 글자입니다. 이건 너라는 글자예요. 순수히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저기 어떤
프로삼사 목사님 계세요? 네. 음소거하고 대답 좀. 네.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아니 아까 뭐였죠? 그다음 너, 예, 너. 예. 예. 이게 너. 너. 예. 버저 그렇게 너? 읽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지 잔뜩 알파벳을 모아놓. 그러면은 이거 모음 빼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무슨 글자죠? 아까 아니 뭐였나? 허예요. 이것은 너. 너고 또 허고 이것은 너. 여란 글자. 여. 모음을 빼놓고 읽으면은. 예. 그럼 모음을 내가 붙이면서 이것은 허에다가 우가 붙으니까 후. 후. 니은에다가 모음을 붙였으니까 우를 누. 누. 그 다시 후. 후. 후는 이것은 반자음 hunter. 니은이고 흔이 되죠. 이렇게 네. 수글자음. 그건 아직 배울 게. 이것도 반자음이에요. 이건 빼고. 예. 이것은 여에다가 오를 여. 붙이면 무슨 글자입니까? 요죠. 요. 요예요. 요 맞습니다. 요. 다시 언어 너. 예. 버전어 이제 말씀이란 뜻이죠. 버전. 예, 이것은 모음만 읽어봅시다. 그 자음 빼놓고요. 이건요. 퍼라기다고 뻐라기다는 그냥 우리는 몰라요. 러. 이게 버가 아니라 뭐예요. 뭐. 이게 점이 이렇게 해서 매가 되는데 뭐. 이건 뭐죠? 라니 사모님 이 글자 무슨 글자예요? 서자예요. 서. 썰. 예. 이건 서자의 반자음이에요. 이건 반자음 아직 배우질 단계 아니니까요. 이건 이거 러. 예. 맞습니다. 써입니다. 써. 이것은 네, 그렇죠. 예. 이 단어 속에서 자음이 외워지는 거지 자음만 따로 배치해 놓고 외워지진 않아요. 네. 최덕 선교사님. 예. 이거 모음을 빼고 반자음 반모음 빼고요. 순수히 우리가 배운 대로 자음만 읽어봅시다. 이거 뭐죠? 허. 너. 허. 이건 여. 이거 이거 너. 예,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어떤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렵네. 어려워. 봉정미 선교사님 한번. 봉정미 선교사님. 이건 무슨 못 글자죠? 읽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못 읽겠어요. 이건 뻐입니다. 이것은 퍼. 이것은 너입니다. 이 너에다가 이가 붙었잖아요. 이라는 모음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자음하고 붙을 때는 이가 이런 모양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뻐는 그대로 뻐를 읽고 니은에다가 이가 붙으면은 뻐니는 뭐뭐 역시란 뜻입니다. 뭐뭐 역시 심지어 그런 뜻이죠. 저기 이종원 선교사님. 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질려가지고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뭐냐면은 대바나 거리를 10번씩 다음 주까지 써오세요. 근데 아니 잠깐만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이 단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자입니다. 단독으로 모음이 나올 때는 우가 단독으로 쓰는데 이 우자가 이렇게 단어 자음하고 결합할 때 이런 모양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건 우자입니다. 이건 우자인데 후자하고 허자하고 붙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게 후자가 된다는 거죠. 네, 사모님 말씀대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말씀드린 것은 이 모음이 혼자 있을 때 이런 모양이지만 이런 모양이고 이것을 한 번씩은 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단어를 배울 때 이 모음이 자음이 확실히 외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모음을 한 번씩은 써보고 읽을 필요는 있는데 예, 오늘은 그만하죠.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사모님이 특송 하나라고 저기 아, 기도하고 무슨 마치세요. 특성이에요. 아니 저기 그 제자교회 목사님 소개하고 아, 예. 오늘 그 피드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알겠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다. 뭐 이런 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자교회 목사님 비디오 켜주시고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환 목사입니다. 밀양의 예수 제자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네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페루 이렇게 세 나라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팔을 오늘 첫 수업을 했는데 이제 뭐 제가 이종만 선교사님한테 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제 느낌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알파벳을